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 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요, 주목해볼 만한 섹터, 테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올라올라를 위해서 어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오, 합니다. 화장품이요? 네. 벌써 기대되는데 대표님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계세요. 한번 더 좋습니다. 좋으세요? 네, 저도 많이 화장하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뷰티남. 네.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껍게 메이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차차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코로나 외출 자제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참 잘 나갑니다. 지난해 판매 실적이 참 좋은데요. 말씀 먼저 해주셨는데 네. 방송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두 분 모두 방송 전에 좀 메이크업을 하시잖아요. 매우 하죠, 매우. 매우 하시잖아요. 네, 거의 저는 분장 조금만 수준. 합니다. 네? 저는 조금만 합니다. 워낙 거짓말하지 좋아하고요. 마세요, 대표님. 네, 제가 이 두 분 이 증인이 옆에 있어서 이제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상당하게 좀 두껍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방송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두 분 조금 뭐 선호하는 또 관심 있는 좀 화장품이 있나요? 예를 들어 뭐 파운데이션, 나는 립스틱에 좀 되게 꽂혀서 좀 컬러별로 모은다. 아니면 나는 좀 이런 화이트닝에 좀 관심이 있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두 분? 대표님 어떤 거에 관심 많으신가요? 네. 제가 화이트닝에 좀 갑자기 제가 머리 지진 나는데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 하는 메이크업 외에는 네. 거의 집에서 바르는 게 없어요. 그래요? 네, 남자들은 너무 간단하지 않게 피부 되게 뭐 좋으셔가지고. 스킨 로션 하나인데 남자들은 뭐 남자들은 너무 단순하게 네. 스킨 로션 그리고 요즘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비비크림이나 간단한 어떤 뭐 기초 화장품들을 좀 쓰는데 네. 저희 세대 제 주변에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 스킨 로션이 좀 끝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스킨 봅니다. 로션 한 번에. 그렇죠. 오. 한 번 바르는 거 있고 뭐 두 개 쓰는 거 있고 뭐 너무나 종류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종류가 많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꽤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저는 또 네. 일단 립스틱인데 아마 아나운서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중학교 때는 이제 니베아 빨강 색깔 아, 아시죠? 네, 알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스캔푸드에서 그 토마토 틴트라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죠. 네네. 요즘에는 사실상 저희 이제 선생님이 발라주시는 립을 많이 바르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립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색을 바를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요, 좀 자외선 차단에 좀 관심이 많아요. 오. 근데 좀 피부 컬러 때문에 고민도 좀 많지만, 좀 이 자외선이 굉장히 피부 노화의 주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자외선 차단제에 저는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셋 다 모두 화장품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애정하는 걸로. 네.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좋으시면서. 네. 네, 질문 좀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해외 판매 실적이 매우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주요국의 화장품 수출 실적은 대부분은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견고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3년 만에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출액과 무역 수지 흑자가 동반 증가하면서 이 K-뷰티 수출 규모가요. 프랑스 1위, 미국이 2위고요. 한국이 3위에 달성을 했다고 해요. 네. 대단하죠. 보니까 뭐 북방 지역과 이런 주요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수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북방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뭐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좀 K-뷰티가 열풍을 이끌면서 좀 우리나라 이 화장품 사업에도 좀 호실적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네. 실제로 공감이 가는 게 사실 대표님께서는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뷰티 블로거라고 하나요? 블로거도 그렇고 네네네. 유튜브에서 하시는 이제 한국 아티스트 분들 네. 이제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댓글들이나 소통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외국인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구나. 그만큼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K-뷰티에 관심이 많다라고 저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세계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이 화장품 무역 수지가 9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요.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가요. 2019년 대비 16.1% 증가한 약 8조 2,877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무역 흑자도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이렇게 화장품 기업들이 좀 해외 판매 실적을 늘리면서 2012년부터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2012년 흑자를 낸 이후에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보니까 뭐 국내 이런 분야별 수출의 규모를 살펴보니까 가전, 휴대폰, 의약품보다도 이 화장품이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만큼 참 이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비결은요, 뭘까요? 대표님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제가 모 기사에서 좀 이런 걸 한번 봤거든요. 네, 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네. 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좀 사용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의 어떤 판매가 좀 감소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오, 왜요? 제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자, 마스크 쓰면은 위에만 합니까? 화장을요? 저는 사실 네. 위에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거의 색조 화장은 안 하고 그냥 스킨 로션 정도만? 네, 좀 그렇게 아. 발랐죠? 심플하게. 그럼 감소 요인이 좀 있겠네요. 저는 위에만 하기 위해서 밑에를 안 한다? 좀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화장품을 좀 쓰지 않겠는가? 네. 이게 안 팔리나? 네. 좀 그게 좀 의아했어요. 네.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래도 화장들을 다 할 텐데 네, 이 사용 네. 요건은 이 소비적 관점에서 보면 뭐 거의 여성분들은 필수품처럼 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좀 잘 나올 텐데 만약에 좀 영향이 있다면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네. 관광객들이 한국에 이제 못 오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판매율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또 이게 이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수출이 또 더 증가가 됐다는 거죠. 네. 오히려 관광객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나 이 해외 시장의 어떤 이 배송마켓의 어떤 이 매출 호조는 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이 관련 종목들의 작년 실적이 그렇게 크게 네. 이 하락한 것은 또 아니다. 네네.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코로나19와 이 마스크와 이 화장품의 매출 관계가 좀 다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대표님 의견에 좀 덧대자면 네. 아무래도 외출뿐만이 아니라 재택근무가 사실 많았잖아요. 아, 네, 그것도 네. 원인이 있겠네요. 그래서 네. 사실 여자들은 집에 있을 때 메이크업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쵸. 그럼 귀찮은데 왜 공감하시죠? 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중이 줄고 그리고 또 여행, 네. 불금, 네. 주말밤이 없어지면서 네. 메이크업 같은 어떤 화장품의 수요가 좀 줄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쳤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두 분의 추측 아주 상당히 괜찮았나요? 그럴싸했습니다. 네, 네. 좋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요, 이 비결이요, 주로 인체 세정용 제품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사실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손 세정제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수요가 만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너무 얼굴만 생각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손 세정제는요. 20.5% 생산이 늘어난 반면에 네. 이 색조 화장품은요 21.5% 줄었어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니까 이걸 만회를 한 거죠. 손 그러네요. 세정제가.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마스크 착용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이런 색조 화장품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 밖에요 머리 염색 제품이 17.2%, 눈 화장 제품이 1% 정도 늘었지만 이 마스크 외에 좀 노출되는 부분에서 생산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 화장용은 제품류가 0.3% 정도 증가를 해서 좀 전과 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화장품 영역이 그렇게 넓었는데 네. 단순히 메이크업만 생각을 해서 네,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하반기 수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내 화장품 업계의 매출 상당 부분이 이 중국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에도 네. 한국 화장품이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이자 제2의 광군제라고 불리는 6.18 쇼핑 축제에서 이 K-뷰티 업체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아모레, LG 생활건강, 또 애경이 실적이 급증을 했는데요. 이 6개 브랜드가 매출이요 893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닥터자르트라는 브랜드에서는 최대 매출 신기록 210억 원을 올렸다고 하고요. 또 LG 생활건강은 이 럭셔리 라인 수요가 크게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기획 세트 완판도 했고 또한 여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서 참 많은 이렇게 맞아요. 홍보 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많이 팔린 거죠. 네, 참 관심이 뜨거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또 이 6.18 중국의 행사 앞서서 또 지난 4월에만 화장품 주문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K뷰티의 수출 호재는 올해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 최근에 백신 접종으로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그쵸. 메이크업도 시작하게 되고 활동을 시작하니까 활동. 활동을 시작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전 우리의 원래 활동을 하면서 네. 화장품의 수요가 높아진 것 같은데 화장품주 이제 시작으로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이 코로나, 이게 마스크에 대한 어떤 영향, 아까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네. 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색조 화장품 부문의 어떤 매출이 좀 감소된, 이 감소된 요인을 이 손세정제의 어떤 네. 매출 인식으로 이 수익성은 좀 개선된 것으로 우리가 이 네. 착오된 어떤 이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이 화장품의 이 매출이 좀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과거에 상승했던 이 원동력은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중국과 좀 관련이 좀 깊습니다. 아, 중국. 한국 시장의 최대 수요처는 중국 시장이죠. 그렇죠.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이 사가는 이 화장품의 양도 어마어마한 이 맞아요. 판매량인데, 자, 이 부분이 사실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 실적이 좀 타격이 됐던 주 원인이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가 과거에 이제 사드 논란으로 인해서 한국과 이 중국 간의 어떤 이 화장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어떤 이 판매품에 대한 어떤 이 수혜에서 네. 그러니까 수혜주에서 지금 피해주가 좀 됐죠. 사드에 따른 어떤 피해 산업군이 화장품과 중국 내 진출한 어떤 이 한국 내 사업 부분이 네. 모두 사드에 관련된 어떤 피해주로.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이 점진적인 회복 부분을 좀 가져가는 이 찰나에 네.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이 좀 확산되면서 네. 이 실적적인 어떤 요인이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팽배하잖아요. 경쟁이 좀 심화되는데 이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공략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뭐 6.18 네. 할인 행사에서 대박 행진을 가져왔지만 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떤 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후에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호탄인가? 자, 저는 다소 아직은 좀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네. 하반기에 어떤 이 백신 접종률이 좀 증가되고 네. 이후에 야외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좀 더 이제 뭐 마스크 착용 금지가 7월 1일부터 네. 야외에서 이 백신 접종자는 안 해도 된다. 네네네. 저는 그런 뉴스 기사를 좀 봤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는 어떤 점진적인 실적 회복은 하반기부터 좀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기보다는 네. 지금부터 우리가 좀 이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은데 본격적인 어떤 실적인 호조 부분은 내년 뭐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좀 더 집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제 마스크 벗는 기대감 이런 네. 것 때문에 뭐 관련주도 이제 좀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맞아요. 변수로 물론 우리나라에는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딱히 미치진 않지만 그렇죠. 유럽은 사실 큰 영향을 벌써 받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다시 좀 이런 또, 화장품 관련주가 조금 네. 다시 흔들릴 수 있지 좋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안 좋지 영향이 받기 않을까요?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라기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좀 늘어나면서 네. 어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좀 늘어날 경우에 네. 점진적인 어떤 소비 회복은 좀 있겠지만 본격적인 어떤 실적 회복은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에 예측된다는 이런 변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백신 접종률을 80% 우리가 다 네.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좀 착용해야 되고 거리두기를 좀 지속적으로 좀 이용하고 네. 그런 흐름에서 보다 네. 좀 자유롭지 않는다면 네. 이거는 뭐 지속적인 어떤 악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는 좀 있죠. 네. 대표님 저 질문 하나를 더 해도 될까요? 네.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주린이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어게인 코로나가 다시 온다면 네. 아까 아나운서님이 짚어주신 대로 화장품의 영역이 크다 보니까 이 손 소독제로 흑자로 전환했던 부분이 있으니 네. 그 시대가 도래까지는 아니죠. 그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이익 창출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도 이렇게 빠르면 올 수 있는
이렇게 퍼센테이지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예, 뭐 물론 뭐 아닐까요? 손세정제 어떤 판매 호조는 좀 지속될 건데 네. 저는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네. 손세정제 매출은 감소할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손세정제는 이제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본적인 어떤 독감 바이러스나 기타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효과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네. 뭐 우리가 뭐 지카 바이러스나 뭐 과거에 뭐 메르스나 네. 그런 거에 우리가 그 전에는 뭐 거의 뭐 놀란 게 없었어요. 네네네. 거의 아 그렇구나 정도의 어떤 인식을 좀 갖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의 삶의 변화에서는 어떤 바이러스 체제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적인 효과 때문에 손세정제는 앞으로 지속 성장하는 이 사업 부분이고 네. 여기에 색조 화장품 또는 기타 사업 부분의 화장품 매출 부분이 호조를 보인다면 분명하게 이 코로나 이전 이후에 충분한 이 사상 최대 매출은 도달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한번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온다고 해도 조금은 살 길을 각 찾을 수 산업군에서 있지 좀 않을까. 찾아서 조금은 대처가 네.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은 네. 그래서 종목은 언제 보여주는 거야 하실 텐데 대표님 빨리 바로 보여주시죠. 네. 자, 지금 화장품 관련주 좀 준비가 좀 됐나요? 자, 화장품 관련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자막 지금 준비가 됐는데, 자, 화장품주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 김문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뭐 이 네. 중국의 이 광군제 예고편에서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등의 이 호조가 좀 있었죠. 네. 자, 화장품주입니다. LG 생활건강,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 코리아나, 글로본. 자, 이렇게 화장품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자, 화장품의 완제품을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네. 화장품 관련주는 또 다릅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화장품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 또는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 등의 네. 여러 가지의 관련주가 있지만 오늘은 화장품주예요. 자, 여기서 아까 힌트가 있었죠. 실적적인 요인에서 최근에 공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자, 땡땡땡인데요. 자, 상단 전화번호 하단에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관련된 내용 한번 공유를 한번 드리고, 네. 자, 동종목이 최근에 이 공시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사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좀 다뤄드릴까 했다가 자, 조만간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이 방송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종목 몇 개만 몇 자, 개를 좀 오늘 이 추천해 주실 종목에서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개수만. 김우선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던 네. LG 생활건강과 네. 한국 화장품은 이 실적에 따른 어떤 호조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한 종목이 딱 남았죠. 자, 그 종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면서 방송 눈치 마치겠습니다.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상단 하단에 있는 번호 노란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화장품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들만큼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오늘은 더욱 특별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하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